안녕하세요. 데이버입니다. 2021년 8월 2일 개장전 태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한국 시장이 주르륵 흘러내린 하루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하락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고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봐야 된다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FOMC가 끝나자마자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발언을 이어가시는 분인데요. 연준이 원하던 평균 목표 물가를 달성을 했다. 채권 매입을 줄여야 되고 시장은 이미 준비가 됐고 국채와 MBS를 같은 속도로 축소해도 괜찮을 것이다. 연준의 채권 매입이 뜨거운 주택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당장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6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PCE라고 부르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에서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PC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연준에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3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 날 아마존이 7.5%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약 한 10% 정도 떨어져 나온 데다가 3분기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 실망감으로 7.5% 정도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정도였다는 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0.77%, 페이스북 0.5%, 마이크로소프트도 0.5% 정도 빠졌다. 많이 빠진 건 아닌 하루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간으로 놓고 보면은 실적 발표 주간이었던 만큼 S&P 500이 아주 불을 뿜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같은 게 14%씩 빠지고 뭐 나머지도 엄청나게 많이 시뻘건 상황이지만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는 모두 다 상승한 모습, 테슬라도 1.1% 상승을 했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나 모더나는 아주 푸르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은 한 주 동안 중국 기업들과 에너지 기업, 금융업은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위험 회피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고점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노잼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월스트리트가 휴가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이 0.54% 빠졌고 다우존스가 0.42% 빠졌고 나스닥이 0.71% 빠졌고 러셀 2000이 0.62%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냥 장중 내내 옆으로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0.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우존스가 역사적 고점에서 1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고 나스닥도 역사적 고점에서 2.5%, 25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퍼센트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그 강세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쉬워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쉴 수도 있지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가 기간에 또 7월 FOMC 이후에 8월 잭슨 홀 미팅이 바로 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노잼일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반도체고, 자, L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관련된 이제 ETF입니다. 0.7%둘 다 비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여전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다들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일 뿐 뭔가 살 거는 여전히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AR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혁신 기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도 있죠.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뭐 징둥닷컴 이런 데도 많이 담고 있었고 거기다 테슬라가 좀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3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리스크나 고점 논란 이런 데다가 조금 우리가 회피를 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향후에 어떠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물려도 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조금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려도 괜찮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0.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3.8달러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금 가격은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금이나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70달러 전후 혹은 금 가격은 1,800달러 전후 요 정도면 안정적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36% 떨어지면서 1.23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공화당 측에서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라는 것은 미국의 빚이라는 거죠. 미국의 빚은 즉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8월 달부터는 부채 한도가 7월 31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수준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부채 한도를 한참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더 이상 찍어낼 수 있는, 국채를 찍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요 상황 하에서 채권 투자자는 어떤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당장 7월 31일자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던 세입자 보호 조치가 1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 상대로 이제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유예준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돈의 흐름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세금부터 대출이자 생활비 등의 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소비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끊기는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늘려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지만, 9월이 되면은 바로 특별 실업수당 지원이 종료될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지원 종료를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실업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죠. 하지만 9월 말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도 만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말에 아동수당과 대출 상환 유예도 만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로 완벽히 지금 경제가 회복된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 일자리가 다 돌아온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을 받던 이러한 그 소비자들이 이제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비를 줄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채에 대한 상환도 필요해지고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시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돈을 풀면서 이것을 점점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에서는 시장 질서에 맡겨야 된다.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달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채권 발행이 안 됩니다. 채권 발행이 안 되는데 연준은 채권을 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소모전이 지속되고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깎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11년도에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테이퍼링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말이 또 나올 것이고,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부채에 대한 문제도 점점 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무리를 가져올지, 어떤 또 시장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점. 물론 실적을 보면은 물려도 되는 기업은 물려 있으면은 언젠가는 익절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현금도 당연히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한 30-4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0.24% 상승을 했어요. 뭐 이 정도면은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문제점은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0.77%나 밀려 올라갔습니다. 다시 1150원대로 복귀가 됐다라는 건데, 지금 유로화나 프랑이나 파운드와 이제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화가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한국 시장을 버릴 것이냐, 버리는 건 아닌 게, 뭐 EWR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도 소폭 이렇게 양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그래도 관심은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이제 안 좋으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좀 밀리겠죠. 다만 그 밀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한국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이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점 인식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6개월의 그래프인데 반등폭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41층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고 채권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소거래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폐업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과세 얘기도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뭐 본인 인증 이런 것도 통장 인증, 계좌 인증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리스크가 아주 크다라고 조금 해석을 하면서 투자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입니다. 원자재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영국 시장에서는 구리가 1.2%나 하락을 했고요.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0-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하루 만에 8.2%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롤러코스터 투기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동네는 아무래도 그냥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 지수가 모두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가 2.25% 하락을 했고요. 항생이 1.28%, 그 다음에 일본이 1.8% 하락을 했는데 한국은 1.24% 하락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딱히 호전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좀 차분하게 이제 펀드 매니저 형들도 휴가를 갔으니까 우리도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중국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중국 회복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이슈까지 여기에 또 이제 추가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요것 때문에 중국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월요일 장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월요일 밤에는 유럽과 미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유럽, 이제 미국의 7월 마켓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뭐 피크를 지났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또 나올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페이먼트의 실적 발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NXP와 사이먼 프로퍼티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화요일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NX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본인들의 전략이 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좀 올해 계속 이제 뜨거운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NXP인데 요 NXP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요일 새벽에는 뉴욕 연은에서 가계부채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가계가 위험하다라는 부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서비스 PMI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알리바바나 뭐 엔트그룹 이런 데도 이제 뭐 딩둥이나 디디 이런 데도 같이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규제가 심했던 상황이 어떻게 조금 나올지 이 서비스 PMI 지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밤에는 피델리티와 메리어트, 다우듀폰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골로 가셨죠. 여기와 또 암젠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거기에서 미국 고용지표가 어디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입니다. 7월 달에 고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지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7월 달에 고용 부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연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또 연준의 입장도 고용에 대한 연준의 입장도 이날 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일 밤에는 GM과 그 다음에 크래프트하인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킹홀딩스와 메트라이프, 그 다음에 EA와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 발표가 존재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에는 뭐 독일에서 이런 것들 발표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원래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미국에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자, 그러면서 모더나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베버리지, 앱티브, 그 다음에 AIG, 엑스티비아랑 킬로그의 실적 발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데 또 투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시아 시장이 마감하고 난 뒤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그다음에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 실업률 이런 게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고용에 관한 변화와 클라리다 부의장의 또 발표, 그다음에 제조 PMI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7월 FOMC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8월 잭슨홀 미팅 전까지 조금 조용하게 흘러가면서 이제 연준 FOMC에 참여했던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번 주에도 그 클래리다 부의장을 포함해서 한 3-4분 정도의 발표가 이제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복병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부채한도 협상 이런 것도 존재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이 된다. 미국 병원 2곳에서 무더기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했다. 백신을 맞은 자한테도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FDA에서 이런 보고서가 이제 유출됐다 그래요.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산을 하고 이걸 또 외부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만큼 전염력이 세지고 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치명률이 올라간다라는 보고는 아직까지 그런 분석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 혹은 많은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백신 보급률이 낮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분이 김부겸 총리님인가요? 제가 지금 요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4단계 플러스 알파 초강수를 꺼낸다라고 합니다. 확산세가 안 꺾이면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를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강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가족들 말고는 퇴근하면 그냥 집으로 가라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시장에 절대로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는 시장에 당연한 거고요. 돈 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추가 제한 조치를 한다는 거는 당연한데 악재가 하나 한 스푼 더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일 리는 없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샷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신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한 번 더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에 대해서 백신 필요량이 증가한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높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8월의 시작인 만큼 섹터별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 이슈는 끝났고요. 이제 연말을 보고 배당주는 아직까지 출발할 때는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끝났고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7월 수출입 동향,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서 뭐 화학이 늘었네, 뭐가 늘었네, 이런 가격 동향도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앞으로 2-3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기업들과 신규 IPO 기업들, 그 다음에 8월에 줄줄이 이어지는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건 못 참지라고 합니다. 일단 넥슨에서 프로젝트 HP라는 걸 테스트한다라는 거고, 넷마블에서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마블의 IP를 가져와가지고 아이언맨이 날뛰는, 헐크가 날뛰는 그런 게임을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NC의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격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크래프톤의 청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넥슨이나 넷마블 이런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들이긴 합니다. 특히 넥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돼 있는 넥슨 GT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기업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논란이 많긴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크래프톤이 또 청약을 하면서 게임사의 대장주가 누가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 해외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뜨는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중복 청약 막차이기다 보니까 이게 크래프톤에 이제 청약하는 분도 많을 거고, 여기에 최소 청약 증거금이 25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 약 뭐 500만 명 혹은 1000만 계좌가 뭐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충 250만 원에다가요. 여기다가 1000만 계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요 정도만 따지더라도 일단 요 25조 원 정도 엄청난 돈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돈이 나중에 다시 이제 환불된다 그러면은 이 돈이 또 한번 증시에다가 머물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에는 게임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소식입니다. 조선주 이야기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야기와 그 다음에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야기,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보니까 공산당 리스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경의 주요 헤드라인들, 요거에도 또 좋은 읽을 만한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읽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자, 좋은 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고 난 뒤에 정리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월요일에 오늘 태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밤 방송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일단은 방송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뭐 지켜야 되는 룰이 많이 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꾸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더 열심히 새로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리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걸 많이 또 공부를 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은 잡소리 없이 또 깔끔한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번 주에도 건강관리, 멘탈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방송도 제대로 준비해오는 이러한 또 테이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결책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녁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오르든 떨어지든 확률은 5대5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이제 오전에 차이신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쇼크가 없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너무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이 혹시라도 반등이 온다 그러면은 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미국 국채 시장이 미친 듯이 또 그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뭐가 좋을 거야, 이게 어떨 것 같아라고 이제 예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냅두시는 게 어떨까.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물려도 안전한 기업인지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저녁에 웃으면서 뵐게요. 모두 긴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감사합니다.